최근 세계는 새로운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고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요. 머나먼 과거 조선시대에도 이렇듯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 재앙과도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먹이사슬의 정점이자 포유류의 왕으로 군림해온 존재. 오늘 이야기에서 요괴백과사전이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인공 바로 창귀입니다. 현재 멸종에 가까운 호랑이는 동물원에 가지 않는 한 쉽게 마주칠 수 없는 절멸 상태의 동물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한반도에 수많은 개체의 호랑이가 서식하고 있었는데요. 영국인 여행가 비숍은 자신의 글을 통해 조선은 정말 호랑이가 많은 나라다 라고 말하며 그로 인한 피해를 서술한 바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는 호랑이에 의한 피해에 대한 언급이 총 100회가 넘을 정도로 상당량 기술된 흔적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궁궐에까지 침입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당시 민중들에게 호랑이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존재였을지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1900년대에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오늘날 교통사고와도 같은 그 당시 가장 큰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호랑이가 많이 서식하던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창귀라는 요괴가 전해져 내려왔는데요. 호랑이에게 다치거나 그로 인해 죽는 것, 호환을 당한 사람들이 창귀가 된다는 전설입니다. 이렇게 귀신이 된 창귀는 늘 호랑이를 따라다니며 길을 안내하고 그를 벗어나지 못한 채로 종속되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 그 사람과 교대하면서 자유의 몸이 되는 건데요. 설에 따르면 창귀는 지리적 이점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희생자를 가족과 친인척들 손으로 골라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호식을 당한 집안하고는 사돈의 팔촌과도 절대 연을 맺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했었는데요. 그러한 집안과 한 가족이 되었다가는 창귀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창귀를 언급한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많으나 그중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박지원의 호질입니다. 해당 문헌에서는 호식을 당한 창귀가 자신을 대신할 새로운 희생자를 찾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창귀가 호랑이를 한 집의 부엌으로 데려가서 소틀을 핥도록 하면 그 집의 부인이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부인이 야참을 내오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밥을 지으러 나온 부인을 호랑이가 잡아먹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창귀의 기행은 조선시대 야담집인 파수록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왼손으로도 무려 수천 마리의 호랑이를 때려 죽인 한 용사가 중국으로 가는 사신 일행으로 참여해 먼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폐사군 지역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한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그들을 향해 걸어왔는데요. 여인은 사신의 일행 중 그 호랑이를 죽이는 용사의 머리카락에 하얀 깃발을 꽂아둔 채 이내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당시 잠들지 않았던 한 일행이 이를 기이하게 여겨 깃발을 빼서 던져버렸고 이내 굶주린 듯 보이는 커다란 호랑이가 마치 그 깃발이 꽂혀있는 사람을 찾는 듯 일행을 한참을 둘러보다가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당시의 사람들은 창귀라는 존재를 이야기집에 실을 정도로 호랑이와 창귀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했는데요. 농업중심국가인 조선 땅에서는 개간된 습지와 평야지대에 밭을 만듦에 따라 야생동물들과 크게 부딪혔다고 하니 그중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일이 극심하여 나라의 큰 골칫거리였고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호환 기록만 해도 700건이 넘는데 특히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영조 때에는 호랑이에게 먹혔다는 기록만 100여 건이 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선조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사용했을까요? 그들은 우선 호랑이가 고양이과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고양이과는 신음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매실을 뿌려두기도 했고 소라의 내장을 먹으면 가려움증이 생기는 것을 참고해 소라를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호랑이와는 달리 창귀는 이러한 음식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창귀가 신것 혹은 소라나 골뱅이를 좋아해서 이를 뿌려놓으면 미처 지나치지 못하고 정신없이 먹게 되니 이런 상황에서 길잡이를 잃어버린 호랑이를 보다 쉽게 사냥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요. 이런 간단한 방법 외에도 굿이나 제사를 통해 창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고도 했습니다. 장례의식인 호식장을 살펴보자면 사람들은 호환을 당한 시신을 그 현장에서 바로 화장해 재로 만든 다음 상자에 넣어 그 자리에 안치합니다. 그 위에 돌무덤을 쌓고 시루를 엎어 구멍에 물레형 쇠가락을 꽂아두는데요. 화장을 하는 것은 창귀로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돌무덤은 부정을 누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접근을 주의하라는 것을 알리는 용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시루는 안에 든 것을 쪄 죽인다는 뜻으로 올려두었고
쇠가락은 혹시나 창귀가 되어 나타날 것을 우려해 마을을 헤집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물레돌듯 영원히 맴돌라는 의미를 담았는데요. 그들은 이 무덤을 호식총이라고 불렀으며 이곳은 벌초는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에게 있어 금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 주역에서도 호랑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남겨져 있기도 하죠. 굿으로는 범굿 혹은 호탈굿이 있습니다. 이 또한 호환을 당한 사람이 이승에 머물러 창귀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한지에다가 물감으로 호랑이를 그린 것을 사람이 입고 쥐프로는 방망이를 만들어 범의 꼬리 모양을 형상화하여 굿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호환을 입은 일이 있는 마을에서는 해당 별신굿에서 반드시 범굿을 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전히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곤면 강사리에서는 3년에 한 번씩 범굿을 지내고 있죠. 이렇게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호환을 입은 집안의 장손이 그 호랑이를 잡아서 심장이나 생간을 생으로 뜯어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복수를 완성하고 나면 그 호랑이에게 속한 창귀들이 모두 해방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한 창귀의 전래 과정과 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자면 다른 요괴들과는 달리 매우 현실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호랑이로 인해 민중들이 겪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으며 사람들은 결국 호랑이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잡아먹는 이유를 고민하다가 창귀라는 존재를 떠올린 것인데요. 그 회피 방식 또한 호랑이의 생물학적 특성, 즉 고양이과의 특성임을 고려해보면 창귀는 단순히 사람들의 막연한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호랑이로 인한 피해 그 자체를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요괴백과사전의 주인공 창귀 모두 흥미롭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호랑이의 개체수도 많이 줄어 이들을 야생에서 마주할 일도 별로 없을 뿐더러 시국 문제로 인해 우리는 자유로운 여행 또한 어려운 실정인데요.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더 생기 있는 날들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요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요괴백과사전 여기에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